네, 안녕하세요. 저는 BLT 특허운영사무소 정태균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다시 스타트업이 놓치기 쉬운 직장업 포인트라고 해서 주제로 오늘 가져온 거는 청구항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청구항, 특허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허에 보면 상세한 설명이라고 설명 부분이 있고 청구항이라고 권리를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통 특허 출원하시는 분들이 검토를 하실 때 보면은 설명 부분만 열심히 보십니다. 내가 생각한 발명 내용이 잘 들어있나? 다 기재되어 있나? 그 정도만 보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청구항을 서브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청구항에서 권리가 형성될 때 이 내용이 있고 나중에 저희가 대응할 때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서 상세 설명을 쓰는 거고요. 실제로 권리가 생기는 거는 청구항에 의해서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보면서 청구항을 검토하실 때 어떻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지를 한번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청구항 구조가 나와 있죠. 청구항이라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청구항 보면 뭐뭐에 있어서 라고 전제부가 있고 거기에 A, B, C 구성이 될 수도 있고요.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단계로 써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를 포함하는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포함하는이에요. 발명을 이제 쓰면은 저희가 A, B, C를 포함하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발명에 대해서만 등록될 때 침해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 B, C에 저희가 생각한 실제로 필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다른 요소가 C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등록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C를 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렇거나 실제로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C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권리 해탈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사례는 이제 CPI 특허 사례입니다. CPI라고 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깔에 따라서 그걸 리워드를 제공하거나 하는 서비스를 말하죠. 그런 건데 이 특허가 2011년도에 나왔습니다. 2011년도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2011년도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좀 우리나라에 활성화가 됐죠. 그때 이제 갤럭시 S, 아이폰 4 그런 거 나오면서 활성화되면서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앱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이제 BM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때 출원이 된 거고요. 출원 일자 보시면 2011년 5월 27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약 2년간 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의견 제시 통지서라는 걸 받고 대응하는 과정도 거쳤고요. 그 과정에서 청구항을 보정을 했고 그 상태로 등록이 됐습니다. 자, 그렇고 일단 이 특허는 나우마케팅이라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고요. 잘 안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나우마케팅이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약간 분쟁의 소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다른 업체 중에 하나인 앱디스코라는 데서 비슷한 서비스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CPI라는 서비스를 하려는 업체들이 되게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생겼고 지금도 역시나 많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중간에는 특허 분쟁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중간에는 특허 공동 활용이라고 해서 우리 특허도 있고 네 특허도 있으니까 같이 쓰자라는 쪽으로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특허를 서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 협약으로 끝났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이슈화됐던 피시슬라이드 되게 광고도 많이 하고 했죠. 그쪽으로 방금 보여드렸던 그 특허를 기반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게 2014년도 11월 26일이고요. 그래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해서 제기가 됐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권리범위 확인 심판 이런 소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침해 소송을 받았을 때 그 특허에서는 권리범위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실시하게 되면 침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달라고 심판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는 이 특허 자체가 처음부터 등록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해서 무효 심판을 제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많이 대응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 심판에서는 지게 됐지만 권리범위 심판에 대해서 계속 다투고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난 8월달에 이제 특허 법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보시면 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등록 청구항입니다. 청구항 딱 한 개 있어요. 그 청구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플 스토어 서버 이 각각이 이제 구성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포함하는 데 있죠. 저걸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어플 스토어 서버도 가지고 있고 유저 단말기, 무선 단말기 가지고 있고 광고 대행사 서버 그리고 제작자의 유무선 단말기까지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 중에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CPI를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이겠죠. 저것들은 이제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고 거기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금액 지원 금액을 산출해서 제공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구성이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걸 모집화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것처럼 결국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CC를 할 때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CPI를 하는 서비스 업체가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사용하는 범위는 이 정도 범위겠죠. 광고 데이터 서버,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버랑 그 다음에 자신들이 제공해서 단말기 내에 설치하게 되는 어플리케이션, 이 정도 수준이 그 업체가 실제로 실시하는 범위인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본다면은 어플 스토어 서버라는 거는 실제로는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에 있죠. 이건 실제로 이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서 운영을 하거나 사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쪽에서 이제 앱을 빨리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제작자의 단말기 자체도 실제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저 단말기 자체도 그걸 생산하거나 쓰는 게 아니라 그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해서만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쓰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항을 실시하는 게 아니어서 이제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구성요소 완벽어치기라는 겁니다. 구성요소 완벽어치기 뭐냐면 특허에 이제 포함 안으로 되어 있는 구성요소가 있으면 그걸 다 포함해야지만 권리 범위에 속하고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마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특허를 출원하실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업하시다 보면. 그 경우에 시간이 없으시다면 청구항이라도 잘 보셔야 됩니다. 청구항에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 대해서 잘 적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지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거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보정한 청구항이 전혀 생뚱맞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등록받아도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등록받았을 때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을 거예요. 지원 사업 용도라든지 그런 건 있겠지만 권리 범위 상대방을 저지하는 측면에서는 좀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항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직접 다 검토는 못하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브리든에 설명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궁금하신 사람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